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제풀미 오늘 12월 2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아까 우리 영인함 하다 보니까 이 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지수, 예, 컨센보다 더 빠졌다라고 돼 있는데, 예. 그 뭐 수치 뭐 30일 이렇게 보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는지. 예. 보면은 주택건설협회라는 건 이제 미국의 주택건설업자들 있잖아요. 예. 그 회원들을 관리하는 협회고요. 여기 한 1000여 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대요. 그래요? 그 1000여 개 건설업체들한테 설문을 돌려가지고 집계해서 지수를 만든 게 주택시장 지수니까요. 이것도 설문? 예, 설문 형식입니다. 하는 거군요. 그 설문의 방식이 아주 예. 심플합니다. 예. 3개 정도 있는데 주택 건설업자들한테 하는 거니까 예. 설문 첫 번째가 뭘 물어보는 거죠? 신규 단독주택 판매 현황이 어떠냐. 이걸 좋다, 보통, 나쁘다. 그렇게 세 가지로. 예. 그리고 또 예. 향후 6개월 동안 신규 단독주택 판매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래서 좋다, 보통, 나쁘다. 그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 주택 부지를 방문하는 예상 주택 구매자들의 수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5가지 정도로 하는데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이렇게 해서 신규 주택 부지를 예. 방문하는 예. 예상 주택 구매자들의 수는 신규 주택 부지 이렇게 그 디벨로핑 하려고 이제 땅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예. 사람들을 데려가서 보여주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마치 우리 분양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냐, 예. 적게 오냐 예. 이것도 물어보는데 예. 매우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요렇게 대답을. 그럼 요 질문 3개예요? 예, 이 질문 3개고요. 이 질문 3개가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데 가중치의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예. 첫 번째 질문이 59% 비중으로 가장 큽니다. 신규 단독주택 지금 판매 현황이 좋냐? 예. 이게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근데 59%라서 좀 비중이 그랬고 두 번째는 14% 비중입니다. 향후 6개월 동안 단독주택 판매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예상 주택 구매자들의 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27%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수로 만든 거고요. 12월 그러니까 한 50을 기준으로 50보다 좋으면 좋은 거고 50 아래면은 50 나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50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예, 되는데 지금 30일이니까 상당히 좀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네, 밑에 보시면은 올 초만 하더라도 83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요. 1월에 83. 근데 그때는 뭐 주택 가격이 뭐 한창 예. 치솟고 있을 때니까 올해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올해 중반까지 그랬었는데 지금 그 지수가 떨어져서 31까지 온 거고요. 와. 그리고 아까 질문 3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질문 3개를 각각 보더라도 판매 현황이라든지 향후 6개월 판매 그리고 주택 보러 오는 사람들의 전망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80대 뭐 70대 뭐 이렇게 연초에는 기록을 했었는데 낮아져서 36, 35, 30, 2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아까 그 가중치랑 곱해서 가중평균 해보면 이제 31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역별로도 또 이 지수를 공개를 하는데요. 네. 북동부 그리고 중서부, 서부, 남부, 서부 뭐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부 7, 80 뭐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30, 심지어는 20대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와, 그러네요. 서부 같은 데는 예. 올 초만 하더라도 89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25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서부가 심하네요. 예. 이렇게 이제 북동부 뭐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노스 이스트 하면 이 북동부가 노스인데 이스트니까 예. 뉴욕이나 뉴욕이나, 보스턴. 그렇죠. 네, 그쪽이라고 보면 되고 미드웨스트가 보통 이제 제가 공부했었던 덴버죠. 예. 네, 그쪽이 이제 미드웨스트의 주요 도시다 보니까 예. 덴버 근처 로키 산맥 딱 넘어가기 전에 거기가 지금 30. 그다음에 사우스 이게 좀 애매하네요.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도 아니고 그냥 사우스예요. 사우스면 예. 그냥 드는 생각은 텍사스 아닐까. 텍사스는 아니고. 가운데 가깝지 않나요? 근데 이제 예. 가운데 사우스 웨스트인지 예. 요 위에는 이제 노스 이스트, 예. 노스 웨스트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예. 그냥 사우스라고만 돼 있어서 남부 지방 하면 미국에서 남부 지방이 어디예요? 텍사스라고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부 쪽에 제일 큰 도시는 예, 텍사스, 뭐 달라스, 오스틴, 뭐 플로리다 뭐 이런데. 예, 플로리다까지 예, 그렇게 포함이 돼서 그냥 그쪽은 통틀어서 아마 사우스라고 한 것 같은데 그나마 사우스가 35로 제일 높네요. 예. 예, 제일 높은 게 이제 35고 웨스트 하면 이제 뭐 캘리포니아부터 예. 저 위로 이제 시애틀까지 아마 웨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웨스트 뭐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시애틀 이렇게 그 가운데 이제 저기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이제 제일 비싼 동네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뭐 팔로알토 이런 데가 제일 비싼 동네인데 거기가 확실히 25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3개월 연속 저렇게 크게 빠진 거 제가 처음 봤댔잖아요. 예. 확실히 웨스트가 되게 안 좋네요. 예. 웨스트가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웨스트가 뭐 저기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리콘밸리 예. 혁신 기업은 다 거기 있죠. 웨스트에 있네요.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은 그 특징이 있는데 예. 올해 또 초 보면은 제일 수치가 높았어요. 네. 높은데 1월에 예. 보니까 89로 제일 높았고. 제일 높았고. 네, 그러니까 빠질 작년 때도, 연말 올 초까지 1월 달이 미국 이 혁신 기업들 고점 치던 달이 1월 초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주택시장 지수니까 키스실러 20개 도시 주택 가격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키스실러는 오른쪽 건데 이건 MOM 상승률입니다. 옆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2022년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에 계속 그 MOM으로 올라가다가 7월부터 최초로 빠지기 시작해서 네. 7, 8, 9 연속 하락인데 그 MOM으로 1.3%, 1.2% 하락한 사례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 빠진 것이 낙폭이 좀 커 보이고요. 네. 옆에 왼쪽에는 주택시장 지수인데 주택시장 지수도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좀 준하는 2010년 뭐 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택시장 지수랑 케이스실러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를 지금 22년치를 딱 가져오셨네요. 예. 저 장관이. 저도 이 데이터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야, 이 30일까지 빠졌었던 거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2007년 8년 요때 30 이하로 빠졌었군요. 예. 야, 그러면 이 데이터 보면 좀 굉장히 후달리는 데이터인데요. 예.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막 주택 시장이 다운턴이 심하고 예. 막 침체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번에 주택 시장의 다운턴하고 2008년에 나타났던 다운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해놓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뒤에 한번 보시면요. 예. 이게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이번 주택시장 하락이 왜 지난번과 다른가? 지난번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가리키는 거고요. 네. 보면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주택 가격 하락인데요. 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 가격이 28%가 하락을 했는데 기준은 이제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인데 오른쪽 밑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심하게 하락한 그 부분이 이제 30% 내외 정도 예. 하락이 있었고요. 근데 예. 지금 저도 이제 이 차트를 보기 전에 예. 지금 2006년에서 2009년 주택 가격이 28% 하락했다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 시장의 주택 시장의 바닥은 2012년에 나왔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2009년까지 28%인데 예. 10년, 11년, 12년에 좀 더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나서 예. 이게 28% 하락했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빠졌잖아요. 예. 일단 여기는 그 주택 시장이 그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그 여파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은 뭐 산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이전에 뭐 2006년 9년까지 한 3년 정도 그 여파를 제외한 그 부분을 그냥 본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8% 하락을 했고,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게 지난 그때 2008년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그 주택 시장 붕괴 당시 예. 그 구간을 비교해 예. 보는 게 맞으니까 예. 2009년까지 비교해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추가적으로 집값은 더 빠졌지만 2009년부터는 이제 시장이 회복을 했었으니까 예. 어쨌든 3년 동안은 28% 하락을 했고 예. 이렇게 많은 침체 시스템이 그렇죠. 네, 하고 광범위한 파산까지 이어졌었네요. 예. 그럼 지금은 어떤가 보고 싶잖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옆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87년부터 그 시계열로 그려보면은 지금은 아까 그 MOM으로 7, 8, 9 연속 3달 해서 고점에서 한 3% 내외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MOM으로 빠진 그 폭 자체는 이례적으로 좀 큰 폭으로 보이지만은 고점에서 빠진 거는 기껏해야 한 3% 정도 내외 정도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집값 빠진 폭에 비해서는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한 900만 호, 뭐 1000만 호 막 이런 주택들이 그 광범위하게 파산하고 뭐 압류를 당하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 살 때 에쿼티 부분하고 뎃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옆에 왼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집을 살 때 에쿼티 부분하고 뎃 부분하고 지금 상태에서 에쿼티 뎃 부분을 그려놓은 그런 차트가 있는데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에쿼티 부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뎃 부분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에쿼티의 부분에 비해서 올라간 폭이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하면 이제 결국 집값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론투밸류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한 40% 정도였고 지금은 한 계산해 보니까 한 30% 정도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규모로 보면은 뎃 자체가 한 1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서 에쿼티 밸류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까 그 28% 정도 하락했을 때 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만큼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하고 그 대비를 해서 지금 만약에 그때 당시처럼 그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뭐 금융시장의 붕괴나 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나려면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주택 가격이 고점에서 40에서 45%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점에서 한 3% 내에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한 40% 이상 더 빠지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주택시장 침체를 침체에 의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말하기에는 조금
좀 그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총 모기지 대출 금액 자체가 2007년 대비해서 지금 15% 정도 높은 반면에 총 주택 자기 자본 좀 우리말로 해서 좀 이상한데 토탈 홈 에쿼티 이거는 131%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옆에 이제 그 차트를 계산해서 쓴 식인데요. 네. 그래서 에쿼티 밸류가 훨씬 높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굉장히 취약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모기지 금리로 보면은 2008년에 한 6% 정도, 6에서 한 7%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서 모기지 금리가 그때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도 7% 이상 찍었다가 한 6.3% 정도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는 있는데 현재 모기지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크레딧 스코어로 나눠서 모기지 대출이 나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그 비중을 신용평가 점수 뭐 이런 거다 그죠? 그렇죠. 그 비중을 보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많을수록 금융 신용평가가 낮은 사람들한테 나간 대출이고요. 또 노란색으로 갈수록 이제 신용평가가 높은 사람들한테 나간 대출 비중인데 확실히 2008년 뭐 2000년대 중반쯤에는 신용평가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대출이 꽤 나간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중이 뭐 한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절반 정도 40%가량 높아졌다면 같은 비교 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한 2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져서 그때와 지금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예. 네, 그때도 말 그대로 이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었잖아요. 예. 예,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우리 한우 할 때도 프라임 등급 한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최고급 등급 한우 예. 뭐 등급이 낮은 사람들 그 최고 등급에서 좀 안 되는 신용평가가 좀 낮은 사람들 그걸 그냥 뭐 한마디로 이제 서브 프라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집값에 대한 이 대출금을 돈을 못 내다 보니까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이 서프라임의 비중이 도대체 얼마였을까 그거에 대한 제가 데이터를 못 봤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니까 너무 확연하게 이제 확 들어오네요. 보니까 760점 이상 되는 비중이 그때 당시에는 한 25%밖에 안 됐었고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그 밑에 등급이 75% 가까이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40%가 안 되고요. 특히나 좀 위험해 보이는 이 빨간색 659점 이하로 돼 있는 이 사람들 비중이 그때 당시는 25%나 되는데 지금은 10%가 안 되네요. 한 7, 8%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샌프란시스코 말씀하셨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집값이 빠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 한마디 여기서도 덧붙이는데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작년 말 올해 초 고점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 서부 지역 집값이 전년 대비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사람들이 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 부동산 시장도 보면 글로벌하게 되게 좀 동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약간의 이제 시차만 좀 있을 뿐이고 미국이 2006년 하반기부터
지금 케이스 실러 이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 하반기부터 거의 2012년 초까지 이제 안 좋았다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있고 나서 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그렇게 이제 좀 1, 2년 약간 좀 뒤에 침체가 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되게 안 좋아요. 예. 네, 제가 어제 조금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강남권에서 28억 정도 하던 데가 18억 하더라고요. 그 가격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니까 그런 부분 보면 글로벌하게도 이게 다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네. 근데 미국도 심각해 보이는데 모기지 금리도 2006년 7년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사를 딱 따오셨네요. 저도 모기지 수준이 비슷한 걸 봤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이 시정 평가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유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예. 빠져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요렇게만 보면 지금 가져오시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시장이 빠지는데 너무 위에서 조금 빠졌잖아요. 예. 요것만 봐서는 저 250까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약간 로그 차트로 한번 보면 예.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 보니까. 250까지 빠지면은 한 15% 정도 예, 하락하게 그러겠죠.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런 주택건설협회의 이런 주택시장 지수들 페드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네, 페드가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물가뿐만 아니라 결국은 물가와 고용 예. 요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했잖아요. 예, 근데 물가를 잡으려다가 지금 경기가 망가지고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그러면 2008년과 같은 상황을 절대 원치는 않을 거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최상무님이 또 중요한 데이터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책풀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도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